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악화되고 있어. 우리 빨리 통장부터 정리하자. 깊은 밤, 74세 순자 씨는 침실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차가운 커피잔이 떨리고 있었죠. 오늘 오후에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치매 맞지? 병원에서 확진받았다며.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 응, 이제 요양원 보내고 집이랑 재산 정리하면 돼. 둘째 딸 영희의 차가운 대답, 통장 비밀번호는 알아냈어? 부동산 서류는? 막내 철수의 탐욕스러운 질문. 순자 씨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간 헌신했던 남편을 3년 전 떠나보내고 홀로 이 집을 지켜온 세월. 자식들을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날들. 학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치매라고 나를.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했는데 자식들은 이미 그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어머니가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좋다. 너희가 치매라고 하면 치매 연기를 해주지. 하지만 그 대가는 각오해야 할 거야. 다음 날 새벽 5시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꾸려온 지혜와 경험이 이제는 복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 순자 씨는 인터넷 쇼핑을 배워 초소형 카메라 12대를 주문했습니다. 거실 세대, 안방 2대, 복도 2대, 주방 2대, 현관 2대, 서재 1대까지 자식들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배치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물, 의료진과의 협조 담당 의사 김 선생님을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여러부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준비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자식들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라는 조건도 함께 넣었습니다. 네 번째 준비물, 거울 앞에서 매일 2시간씩 치매 환자 연기를 연습했습니다. 멍한 표정, 기억을 더듬는 제스처, 헛웃음까지 완벽한 연기를 위해 치매 관련 다큐멘터리도 몰아서 시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빈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아니야. 민수가 누구였지? 우리 큰아들 이름이 뭐였더라? 민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역시 치매가 진행되고 있어. 계획대로야. 엄마, 저 민수예요. 큰아들 말이에요. 아, 민수. 그래, 민수 그런데 넌 누구니? 순자 씨는 또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순자 씨는 뒤따라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첫 번째 먹이가 걸렸구나. 서재에서 민수는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보험증서,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메모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 있어요? 서류가 뭐 하는 건지 기억이. 남편이 다 정리해뒀는데 어디 뒀더라. 민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로 돌아가 TV를 보는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둘째 딸 영희가 찾아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엄마, 제가 왔어요. 영희예요. 영희. 영희가 누구야? 우리 딸 이름이 뭐였더라? 순자 씨는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영희는 안심한 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명목상으론 청소를 해준다면서 실제로는 숨겨둔 현금이나 귀중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장이 어디 있어요? 은행 관련 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도장을 왜 찾니? 빨간 도장 말이니? 파란 도장 말이니? 중요한 도장 말이에요. 아버지가 쓰던 도장요. 영희는 서랍을 하나씩 뒤지며 도장을 찾았습니다. 발견하자마자 몰래 사진을 찍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은 것은 순자 씨가 일부러 준비해둔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진짜 도장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죠. 그날 밤 영희는 오빠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는 방문 틈으로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빠, 엄마 상태 심각해. 완전히 치매야. 이제 서둘러야겠어. 통장 비밀번호는 알아냈어? 아직 하지만 도장은 찾았어. 곧 은행에 가볼 거야. 조심해. 너무 성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순자 씨는 주먹을 꽉 쥐며 들었습니다. 40년간 키워온 자식들이 이토록 냉혹할 줄이야. 가장 아꼈던 막내 철수가 온 것은 그 주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철수만은 다를 거라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철수. 철수. 우리 막내 철수. 그래, 철수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늙었지? 철수는 아직 어린데. 철수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교활했습니다. 우선 순자 씨 곁에 앉아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면 좋은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요양원. 그게 뭐니? 엄마처럼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에요. 간병인도 있고 의사도 상주해서 더 안전해요. 순자 씨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멍했습니다. 그래, 그런 곳이 있구나. 좋겠다. 네, 내일 한번 같이 가볼까요? 구경만 해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철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는 재빠르게 서재로 향했습니다. 형과 누나가 찾지 못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을 켜고 이 집의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억, 나쁘지 않네. 3등분하면 한 사람당 1억 7천. 순자 씨는 화장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막내까지. 그 주 화요일 저녁 세 남매는 순자 씨 모르게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몰래 따라가서 근처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통장부터 정리하자. 민수가 답했습니다. 요양원은 내가 알아봤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에 모실 수 있어.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영희가 물었습니다. 팔아야지. 5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요양원비 빼고 나누자.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철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적어도 3, 4억은 있을 거야. 아버지 보험금도 있고. 영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장례를 치르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철수가 걱정했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으니까 후견인 신청하면 돼. 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멀쩡할 때가 있어. 혹시라도. 영희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하는 거야. 더 늦으면 복잡해져. 민수가 결론 지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녹화된 몰래카메라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자식들이 재산을 탐내며 집안을 뒤지는 모습, 서로 통화하며 계략을 짜는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협력 변호사에게 연락해 법적 대응 방안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의사에게는 정신감정서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는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사에도 연락했습니다. 사회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죠. 자식들의 탐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예정일 전날, 순자 씨는 가장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침에 큰아들이 왔을 때, 당신 누구시죠? 여기가 어디죠? 점심에 딸이 왔을 때, 영희야 아니야, 순이야. 이름이 헷갈리네. 저녁에 막내가 왔을 때, 아들아 몇 명이나 있었지? 하나, 둘, 셋. 세 자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저항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다시 모여서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요양원 보내고 바로 은행 가자. 부동산 중개소도 연락해놨어. 서류는 모두 준비됐고. 순자 씨는 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요양원 입소일 아침 7시,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모였고 요양원 차량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짐 다 싸셨어요? 좋은 곳으로 모시는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짐, 여행 가는 건가 어디로 가지? 순자 씨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다 정리해드릴게요. 영희가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겠구나.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요양원 관련 서류예요. 순자 씨는 천천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양원 서류가 아니라 재산양도 관련 서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갑자기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섰습니다.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죠. 멍했던 눈빛이 매서워졌고 목소리도 또렷해졌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정말 치매인 줄 알았니? 집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3개월 동안 너희들을 지켜본 말이다. 순자 씨는 TV를 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민수가 서재를 뒤지며 5억짜리 집이니까 나쁘지 않네라고 중얼거리는 모습. 두 번째 영상 영희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보다 많네, 빨리 정리해야겠어라고 말하는 모습. 세 번째 영상 철수가 부동산 앱으로 집값을 확인하며 계산하는 모습. 네 번째 영상 세 명이 카페에서 만나 어머니의 재산 분할을 논의하는 모습. 영상이 끝나자 세 자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더 있다. 순자 씨는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는 내가 치매가 아니라고 했다. 단순한 건망증일 뿐이라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 유언장도 작성했다.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누어 먹을 계획을 세우는 대화도 모두 녹음했다.
세 자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어떻게 나를 처분할지 계획했잖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 40년 동안 너희를 키우면서 받은 사랑이 이거냐?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앉아라. 다들. 세 자녀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앉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너희들을 길렀는지 아니. 민수야, 너는 태어나자마자 병원비가 300만 원이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기억하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야, 너는 중학교 때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지. 한 달에 10만 원씩 레슨비 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3년 동안 보내줬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야, 너는 대학교 4년 내내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잖니?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파출부 일하면서 벌어준 돈이다. 철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늙고 병들자마자 요양원에 처박아두고 재산을 나눠 먹을 생각만 했구나.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 엄마보다. 본인은 이 세상 모든 재산을 소외된 이웃과 힘든 아이들을 위해 기부한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 라는 유언장의 내용을 자식들한테 말하였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첫째는 입술을 깨물고 둘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자식들이 마음이 아닌 돈을 선택한 당연한 결과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연기였다는 것을, 어머니가 그 모든 고통을 삼키고 완벽하게 설계한 복수였다는 것을. 순옥은 요양원이 아닌 오래된 집 거실에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해냈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이제라도 알게 했어요. 순옥의 눈가엔 눈물이 아닌 깊은 평안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재산 대신 평생 지워지지 않을 후회를 얻었고, 어머니는 그 어떤 복수보다 완벽한 마지막 한 수를 두고 고요히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마음 한 구석이 저릿해졌을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너무 깊어서 자식들이 그걸 당연한 것이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식의 무심함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낸 한 어머니의 선택은 복수이자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눈앞에서 모든 걸 잃고서야 깨달았죠. 돈보다 소중한 건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